시동 올리고 기아 변속이 토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글 형식은 BMW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사례라고 보여지고,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메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황금빛으로 되어 있는 이 실내 마감재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여기에 사물을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쇠를 올려놓고 좀 미끄러지기는 한데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마치 뭔가를 올려놓은 선반의 느낌을 또 안겨다 주기도 하네요. 이 차량의 코드명은 EV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시보드의 느낌은 광활하게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와이드 콕핏의 이 디스플레이 창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을 온 올려볼게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게 되면은 전기가 모터로 직접적으로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얘는 전기차입니다. 투레스가 전기차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국내 모든 플랫폼 자동차의 시장이 전기 쪽으로 많이 전향을 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받는 것도 사실이죠. 자, 오늘 올리니까 이렇게 또 보여주고, 한 번 더 오늘 올려볼게요. 제 시야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기판은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형태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핸들 안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넣어보면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광활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충전이 이루어지고 에코 모드로 되어 있네요. 파킹 상태를 의미를 하고 배터리 잔량을 또 표현을 해줍니다. 차량의 도어에 열려 있는 상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디스플레이 지금 화질과 여러 가지 해상도가 많이 높습니다. 정확한 스펙은 제가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실물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노트북처럼 깨끗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청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로 교통 상황 표지 알림도 뜨고요. 그리고 속도 또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특하게도 나침판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인상 깊게 되네요.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범위들은 아마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모드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네요. 바로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되네요. 여기 문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죠. 이걸 누르게 되면요, 몇 가지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비 모드로 전향을 할 거냐, 아니면 한번 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실시간 연동되는 인포콘에 대한 범위가 들어갈 것인지, 아까 처음에 있던 정보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차선 유지에 대한 차량의 전체적인 모양으로 들어갈 것인지, 굉장히 진보가 됐네요. 이런 시인성에 대한 표현은 최첨단의 느낌을 많이 안겨다 주는 것도 있네요. 10년에 100만 킬로야. 그렇습니까? 지금 김 PD님이 정보 주셨는데, 10년에 100만 킬로 보증 기간이라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장치에 기타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 공조기입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소리도 연동이 되고, 조수석하고 독립적으로 또는 싱크를 연결해서 함께 갈 수도 있는 거 되고, 이렇게 열선을 들어오는 범위, 단계, 통풍에 대한 범위, 조수석도 됩니다. 핸들 열선 되고, 일단 나머지 모든 범위를 다 이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굉장히 터치감도 좋고 조작감이 개운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럼 다시 안경을 쓸게요. 제가 몰골이 좀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이렇게 컵에다가 맛있는 음료를 주셨는데, 얘가 지금 캔 음료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컵의 사이즈가 여기 쏙 들어가는데 여유가 있네요. 다소 여유가 있어요. 요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되고, 김PD님 혹시 김PD님 오른쪽에 도어 포켓에도 있습니까? 2개 정도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제가 T맵을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는데요? 그죠? 안드로이드 오토가 당연히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켜고 선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또 보인다는 건데, 요 밑에 버튼을 제한 나머지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인성이 있게 보여지게 됩니다. 얘가 은근 요거 물건인데요. 급정 가거나 그러면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지만,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좀 잡아주는 범위는 있습니다. 자, 요거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지금 김 PD님 보셨다시피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후석 취침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뒷좌석에 스피커 출력을 중지를 해서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범위가 여기 있네요.
지금은 취소 한번 눌러보겠고요. 나머지 공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있고 EV 모드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전기에 대한 모드가 이렇게 성립이 되네요. 현재 71% 충전한 상태고 345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얘가 562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범위가 되는 거네요. 여기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스타트 버튼도 있고 충전 설정, 충전 시작, 뭐 급속 충전에 대한 어떤 범위, 이런 것도 있고 완속 충전에 대한 거, 완속 충전 전류, 완속 휴대용 충전 전류에 대한 범위, 충전기 잠금, 그리고 V2L은 뭘까요? 퍼센트에 대한 건가요? 방전 제한. 방전 제한. 그런 거구나. 이런 게 역시 전기차답게 최대한 꼼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터치가 왜 이렇게 빠른가? 와, 그리고 요거 아이나비 아니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니뮤직부터 해서 인포콘에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공조기에 대한 것도 터치감도 좋고 핸들 열선부터 여러 가지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콘. 그리고 이거는 꺼지는 거. 끄면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자 콘솔 박스에 이렇게 크기는 적당하고요. 사용 매뉴얼도 있고 아까 김 PD님 10년에 100만 킬로? 보증된다고. 와 대박이다. 네. 전기차라 배터리 값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량 값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타는 거에 대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본전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아 변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눌러서 파킹 되는 거고요. 사이드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다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켜고 끌 때 이 멜로디음은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들어오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토레스를 아시던 분이 토레스 EV를 만나게 되면 좀 많이 대폭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인테리어 구조와 형태는 비슷하겠지만 전기적인 시스템이 대폭 가미가 되면서 전혀 다른 차의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C2C 두 개가 있고 하나는 USB 데이터, 하나는 전력적인 거, 그리고 여기 시거잭 들어가고 밑에도 직접적인 수납이 가능한 이 포켓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는 좀 넓게 광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고속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넣어서 충전하시면 되고 콘솔 박스도 이렇게 열어서 수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동승자랑 다 이렇게 두루두루 쓰시면 되는 범위를 느낄 수가 있고요. 저 갑자기 본네트가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자, 여기서 개방을 해볼게요. 한번 톡 당기고 전방 카메라에서 약간 요만큼 여기 있네. 본넷 쇼바 달려있고, 자, 여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커버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촘촘하네요. 그리고 여기 열 수가 있는 건가? 아니네요. 여긴 정비를 위한 범위에 대한 범위가 되겠고, 구동에 대한 모터 이런 범위는 다 아래쪽으로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범위를, 냉각에 대한 범위를 다 오른쪽 조수석 기준으로 설계가 된 느낌이 듭니다. 오시에 보충할 때는 본네트 열어서 보충하시면 되고, 여기 플러스 단자가 또 있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아무래도 모든 개념이 내연기관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런 범위는 조금 차이점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내연기관의 본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뭇 다릅니다. 실질적인 공간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차량의 크기도 동일하지만 전기차는 아무래도 무겁고 설계 자체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토레스는요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시작된 차입니다. 하지만 전기로 오면서 대폭 바꾸려는 노력을,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토레스 EV는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느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전기 차량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10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하는 그런 KG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아마 믿고 타도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내연기관을 좀 많이 볼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전기적인 관점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네트 닫기 전에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전기차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하부에서 찍힘과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사고를 좀 걱정을 하실 거예요. 본네트 닫고 하부 쪽을 측면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닫아볼게요. 근데 굉장히 가볍다. 자, 이렇게
같고요. 지금 충전이 이루어진 상태고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높이는 사뭇 다릅니다. 약 2배 정도 이상의 두 뼘이죠. 높이가 됐고요. 자, 여기 지상구에 대한 느낌은 잠깐만. 이거 지금 손에 지금 카메라는 보일 텐데 커버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네요. 일단 배터리에 보호되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잘 들어가야 되고 냉각에 대한 범위를 배터리를 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모에서는 좀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를 좀 떠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확하긴 한데 전시장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일단 믿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내연기관의 지상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군요. 동일하네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그냥 플라스틱 커버 하나 이렇게 딸랑 느낌인데 저 친구는 뭔가 전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부직포 등등으로 여러 가지 감싼 느낌이 또 많이 듭니다. 이 친구도 본네트 닫아줄게요. 충전은 운전석 기준에서 왼쪽에 휀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시장이라 집밥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백밀러의 크기, 도어의 사이즈 등등은 다 내연기관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의 가격은요 5,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차량이라 가격은 다소 있지만 국내에서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측에 속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2열과 트렁크 공간 살펴보고 나머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